이상하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말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고 할 말도 다 하는데 유독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갑자기 설명을 많이 하게 되고 괜히 더 공손해지고 괜히 더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무섭지도 않은데 왜 나는 그 사람 앞에서만 작아질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조금 솔직하게 풀어보겠습니다. 50대 남성. 회사에서는 부장입니다. 직원들 앞에서는 카리스마 있습니다. 그런데 형만 만나면 말투가 바뀝니다. 아니, 형 말이 맞지. 자기도 모르게 20대 시절의 둘째로 돌아갑니다. 다른 사례를 하나 볼까요? 상사 앞에서 위축되는 60대. 이미 경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 분인데 그 상사 앞에만 가면 말이 짧아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나면 혼자 생각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 앞에서만 작아질까? 사례 3배우자 앞에서 계속 설명하는 경우 내가 그게 아니라 이 말을 반복합니다. 상대는 크게 뭐라 하지 않았는데 자꾸 변명처럼 말이 길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가 특정 사람 앞에서만 작아지는 건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자존감이 낮아서만도 아닙니다. 이건 생각보다 뇌가 매우 현실적으로 작동해서 그래요. 뇌는 늘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안전한가? 지금 손해보지 않는가? 지금 관계가 깨지지 않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그 질문의 답이 자동으로 위험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럼 왜 하필 그 사람일까요? 1. 뇌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의 기억을 만납니다. 우리는 지금의 그 사람을 만나는 것 같지만 사실 뇌는 과거의 장면을 같이 꺼내서 봅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늘 나를 혼냈던 형, 처음 만났을 때 압도적이었던 상사,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장악하던 배우자. 이런 경험이 있으면 뇌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예전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별일이 없어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목이 잠기고 말이 빨라지고 웃음이 어색해지고 쓸데없이 설명이 길어지고 내가 먼저 튀어나오고 이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예전에 배운 생존 방식이에요. 서열 기억이 자동 실행됩니다. 뇌는 관계를 평등으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걸 계산해요. 저 사람은 나보다 강한가? 저 사람은 내 평가를 좌우하는가? 저 사람은 내 자리를 흔들 수 있는가? 즉, 우리 뇌는 관계를 친함한 친함만으로 보지 않고 힘의 구조로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사회적 경험도 많고 자존감도 자리를 잡는데 유독 그 사람 앞에만 서면 갑자기 10년, 20년 전에 내가 튀어나오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쉽게 말해 관계 속 역할이 자동으로 실행된다고 볼 수 있어요. 3. 역할 고정이 우리를 묶어둡니다. 관계에는 역할이 생깁니다. 착한 동생, 말 잘 듣는 후배, 분위기 맞추는 사람, 참는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 처음에는 우리가 선택한 역할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정체성처럼 굳어집니다. 그 역할에서 벗어나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뇌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괜히 벗어나지 마. 지금 바꾸면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만 원래 내 모습이 아니라 그 관계에서 익숙한 역할을 연기하게 됩니다. 4. 그 사람은 버튼을 누를 줄 압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특정 사람은 의도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의 약한 버튼을 눌러요. 예를 들면 이런 버튼입니다. 죄책감 버튼,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비교 버튼,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 단정 버튼, 너는 원래 그래. 의존 버튼, 내가 없으면 너 힘들어. 서열 버튼, 말투, 표정, 한숨, 무시하는 듯한 침묵. 이 버튼이 눌리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전에 감정적으로 위축됩니다. 그 사람은 큰 소리 안 내도 우리 몸이 먼저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5.
반복 강화가 패턴을 굳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겁니다. 한번 위축되면 그 다음에도 위축될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뇌는 결과를 이렇게 학습합니다. 저 사람 앞에서는 조용히 있는 게 안전했어. 저 사람 앞에서는 맞추는 게 덜 피곤했어. 저 사람 앞에서는 반박하면 손해봤어. 이 학습이 반복되면 패턴은 고정됩니다. 결국 어느 날엔 상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먼저 작아집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면 여러분이 그 사람 앞에서 작아지는 건 당신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과거 기억 서열 학습 역할 고정 버튼 반응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심리 패턴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패턴은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학습하면 바뀝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과거의 힘 구조를 오래 저장합니다. 어릴 때 형이 강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권위적이었다. 그 순간의 감정이 파일처럼 저장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그 버전의 내가 튀어나옵니다. 지금의 내가 아니라 그때의 내가 반응합니다. 두 번째 역할 고정 효과. 우리는 관계 속에서 역할을 맡습니다. 착한 동생, 말 잘 듣는 직원, 이해해주는 배우자. 문제는 그 역할이 오래되면 정체성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반복된 감정 기억. 과거의 그 사람과의 갈등이 강한 감정으로 남았다면 뇌는 다시 위험을 피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위축 모드로 들어갑니다. MBTI 연결로 풀어보겠습니다. F형 감정형. 상대 기분이 먼저 보이는 사람. F형은 관계의 공기를 잘 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서면 이런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지금 기분 안 좋은가? 내 말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쩌지? 괜히 분위기 깨지면. 그래서 말하기 전에 상대 감정을 먼저 고려합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F형은 상대의 감정을 책임처럼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앞에서는 자기 의견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보호하려 합니다. 특히 감정 표현이 강한 사람, 쉽게 상처받는 사람, 분위기를 좌우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 위축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공감은 미덕이지만 자기 의견까지 숨겨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F형에게 필요한 건 이 문장입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 문장은 관계를 지키면서도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말입니다. T형 사고형. 논리보다 관계 구조에 눌리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T형은 단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특정 권위 앞에서는 더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T형은 사람을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 연장자, 경험 많은 사람. 이런 사람 앞에서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래서 반박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됩니다. 지금 말하는 게 맞을까? 괜히 논쟁만 되는 건 아닐까? 그 사이에 타이밍을 놓칩니다. 그리고 결국 네, 알겠습니다. 로 넘어갑니다. T형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논리가 아니라 간단한 경계입니다. 예를 들어 그 부분은 제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이 한 문장만 말해도 관계의 구조가 조금 바뀝니다. I형 내향형. 갈등을 피하려다 위축되는 사람. I형은 갈등 자체가 에너지 소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조용해집니다. 특히 이런 유형 앞에서 위축됩니다. 말이 강한 사람, 말을 끊는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 이런 사람 앞에서는 굳이 내가 말 안 해도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을 줄입니다. 문제는 상대는 그걸 동의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패턴이 고정됩니다. 저 사람은 그냥 조용한 사람이야. 하지만 I형에게 필요한 건 강한 주장보다 짧은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그건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딱 한 문장.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I형에게 중요한 건 강한 말이 아니라 침묵을 깨는 것입니다. E형 외향형. 관계를 잃을까봐 자신을 낮추는 사람. E형은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정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가능성이 보이면 본능적으로 톤을 낮춥니다. 특히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괜히 분위기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이 사람과 멀어지면 곤란한데. 그래서 웃으면서 넘기고 농담으로 돌리고 자기 의견을 살짝 접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조금씩 쌓입니다. E형에게 필요한 건 관계를 끊는 용기가 아니라 자기 의견을 살짝 올리는 용기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도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균형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벗어날까? 지금은 2026년이다라고 인식하기. 나는 더 이상 그때의 20대가 아닙니다. 이 문장을 속으로 말해보세요. 말투를 5%만 올리기. 갑자기 강해질 필요 없습니다. 목소리 크기 5%, 속도 5%, 눈맞춤 5%. 이것만 바꿔도 관계 구조가 조금 흔들립니다. 한 문장만 바꾸기. 예전엔 네, 형 말이 맞아요. 이제는 그건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한 문장이 내 위치를 바꿉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나이보다 관계 안에서 더 어립니다. 회사에선 50대인데 형 앞에선 20대입니다. 문제는 그걸 모르고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알고 반응해 봅시다. 그 사람 앞에서 작아지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래된 역할이 자동 실행된 것뿐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그때의 당신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사람 앞에서만 작아지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